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샘플은 이전에 제가 분석했던 영통 자이의 7호 타입입니다.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세 가지 트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실에서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각 실에 문들이 없어요. 이 안방만 문이 이렇게 달려 있고 나머지 실에는 다 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발코니에 있는 창호도 설치를 안 했어요. 특히 욕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설치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문을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문 틀만 이렇게 있죠. 아파트 설계라는 게 주어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안에서 최대한 넓게 보이게 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그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면 안방에 있는 문만 달려있고 나머지는 다 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릭은요. 여기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제 소파가 있죠. 근데 소파도 최대한 작고 타이트한 걸로 갖다 놓고요. 안방 가볼까요? 안방의 침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최대한 작아 보이는 가구로 설치합니다. 그래야 이제 공간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릭은 바로 조명입니다. 보시는 이 조명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있는 조명이 아니죠. 이런 조명들은 다 모델하우스에만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죠. 이런 조명들로 인해서 공간이 더 화사하고 더 넓어 보이죠. 이 세 가지 트릭은 꼭 염두에 보시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관람해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네, 모델하우스 보는 방법을 딱 세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꼭 이렇게 보시라는 건 아니고 각자 취향대로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평면도는 평면 읽는 법에 따라서 쭉 보지 않으셨습니까? 평면도가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있으시면 더 쉽게 공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평면도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면 일단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현관을 보시고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 공간, 거실과 주방 식당 쪽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각 실을 보시는데 제일 작은 실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침실 4, 3, 2, 그 다음에 가장 큰 안방 이렇게 1 해서 방들을 보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보시면 공간에 위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의 느낌을 더 잘 갖고 가실 수 있어요. 네, 한번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한번 이렇게 쭉 봐볼게요. 이쪽에 평면도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관부터 보시는 겁니다. 현관 들어가서 수납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실로 가는 겁니다. 거실로 가셔서 보는데 거실에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위치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 요 위치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소화기 요 모퉁이에서 이쪽 방향으로 보시고 여기 모서리에서 이쪽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 방향에서 보면 창문 때문에 공간의 크기를 제대로 인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평면도에서 보시면 여기 모서리에서 이렇게 거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느낌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공간을 읽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사이버 모델하우스처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 창문 때문에 공간이 더 크게 보이거나 좀 왜곡되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서 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거실의 공간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주방 쪽으로 가볼게요. 주방 쪽에는 어떤 공간을 보셔야 되냐면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이 다용도실의 위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방 쪽은 이 서비스되는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용도실이겠죠. 이쪽의 공간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방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알파룸으로 이제 꾸며놨는데요. 옵션 넣어서. 그래서 작은 방에 들어가셔서 작은 방의 위치가 거실이나 주방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문에 주목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침실 3 이렇게 들어가셔서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공간만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실 2 그 다음에 이제 안방. 그래서 안방에 부속으로 딸려 있는 화장실이나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공간의 위치랑 크기 정도만 인지할 수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 각실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공간의 크기를 어느 정도 인지하셨으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각실별로 세 가지씩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문의 위치, 그 다음에 문의 크기, 두 번째 창의 위치, 창의 크기, 세 번째는 스위치랑 전기 콘센트하고 통신 단자 위치, 요 정도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이제 각실의 위치 파악하는 그 순서대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거실인데요. 거실은 이제 문이 없으니까 문 대신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쪽 방향, 이 소파가 위치되어 있는 이쪽 벽의 병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이 벽의 길이에 따라서 이 소파가 어느 정도 크기의 소파가 이쪽에 배치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실 쪽에서는 이 소파 자리 병량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 위치나 크기, 이건 이제 이런 판상형 타입은 항상 이쪽 위치에 되어 있는데 이 창의 크기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가끔은 이렇게 폐쇄형 난간 써서 이런 식의 창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쪽만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창의 크기나 위치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랑 전기 콘센트 통신 단자 위치인데요. 거실 쪽에서는 이제 통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의 위치, 이게 대부분 판상형에서는 요 안방 쪽 벽에 위치되어 있는데 가끔은 동선이 엉켜서 병량이 모자르는 바람에 요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병량이랑 같이 이런 것도 좀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통신 단자야 이 아트월 쪽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마 요 소파 뒤에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방 쪽에 가면 주방 쪽도 이제 문이 없으니까 주방 쪽에서 확인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방의 이 싱크의 길이, 이 길이가 충분한가. 지금 이제 디귿자로 돼 있는데 디귿자로 돼 있으면 이제 길이가 충분히 나올 거예요. 왜 이 길이를 체크하냐 하면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하부에 대한 수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이 문의 크기,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군 건설사들은 다들 QC팀도 있고 워낙에 이제 여태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은 이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의 크기가 좀 작은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750, 800 이렇게 쓰는데 뭐 650, 뭐 700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세탁기 보이시죠? 세탁기가 들어갈 때 너무 어려워요. 이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의 폭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 폭을 750 이상 잡고 있거든요. 이 다용도실, 세탁실 요 문의 크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침실입니다. 그 침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 위치와 창의 크기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위치랑 크기를 확인하는 이유가 방들, 침실, 작은 방들의 창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여기 남아있는 요 병량, 요 창 쪽 위치되어 있는 요 병량이 결정돼요. 사실은 이제 이 병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창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침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이렇게 벽 위로 올려서 창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지금과 같이 창을 위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벽을 남기죠. 이렇게 좌우로 벽을 남겨야 나중에 책상을 놓던 가구를 놓던 할 때도 꽤 수월하게 가구가 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창이 이렇게 크게 해서 벽 끝까지 붙어 있다. 그러면 요 틈에 대한 이제 단열상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나중에 이제 가구를 배치하실 때도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창이 뭐 가려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의 크기나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실별 온도 장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랑 통신 단자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잘 확인이 안 되네요. 여기 모델하우스는 그거를 설치를 안 했나요? 그것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모델하우스에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거기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나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런 전기 콘센트하고 통신 단자 위치 각 실별로 그거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안방을 가시면 문의 위치, 크기, 그 다음에 창의 위치랑 크기, 발코니로 나가는 창,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랑 크기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침대 머리를 어디로 놓을 것이냐, 그리고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쭉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모델하우스를 관람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각실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두 번째 각실별로 세 가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이제 문의 위치, 문 크기, 창 위치, 창 크기, 뭐 스위치나 전기 콘센트 통신단자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감재 및 선택 옵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보통 이제 마감재부터 막 보시고 방마다 마감재가 어떻고 옵션이 어떻고 이런 걸 보시면 처음부터 너무 세밀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면 큰 틀에 대한 기억이나 틀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뭐 개인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게 크게 공간부터 시작해서 작게 마감재나 옵션까지 쭉 타고 들어가시면 머릿속으로 큰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도 쭉 일괄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는 개인적인 방법인데, 뭐 기회가 되시면 제 방법대로 한번 모델하우스를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럼 조금 더 쉽게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